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에서 놀라고 있다고. 와,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에 담겨진 뜻이 이런 거잖아.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와,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저 한번 비춰줘 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슈거든요. 다시 찾아온 평화 뭐 이런 게. 근데 이걸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이슈가 막 돌출해갖고 못 따라가 지금. 저쪽은 오죽하겠냐고. 네거티브를 못해. 그렇죠. 따라가지 아, 못합니다. 그거 진짜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거티브 못하네. 자, 근데 어제 진짜 깜짝 놀랄 소식이었죠. 사실 국정 운영에는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국민이 좋아할 만한 이슈를 먼저 갖고 가서 지지율을 어느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진영의 이슈를 하는 그 순서가 있거든요. 무조건 처음부터 뭐 하기 힘든데 어저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됐다는 소식 보고 진짜 반가웠습니다. 새날 방송 앞에 보면은 한반도 평화라고 쓰여 있죠. 우리 방송의 모토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휴전선 근처 가가지고 소리 듣고 근데 윤석열이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무인기를 보냈던 이유가 외환 유치를 그렇죠. 내란과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까 북한도 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돌아서 왔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공약 이행이 되니까 전 매체에서 사실상 박수를 치고 있는 거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눈치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절대 가치가 몇 개 있어요. 이거 굉장히 빠르게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는 척 해봐야 될 이슈가 있고 이런 그 대북 확성기 남북 평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확고한 사람인 거예요. 훌륭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 북부에서는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기 북부의 경기도민들이 대략 한 300만 명 정도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북 B라 들어가 있는 풍선 보내고 저런 대북 방송하고 이러니까 저쪽에서 뭐가 날라옵니까? 쓰레기 풍선이 그렇죠. 날라오고 맞아요. 저 북한에서 하는 대남 방송은요 정상적인 방송이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괴성을 이렇게 네. 하루 종일 귀신 소리 뭐 내다 보내니까 그 어떤 돼지 농가, 소 농가 이런 데서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폐사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산한다고. 그러니까 기업체들도 거기 기업이 갔다가 다시 이남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또 근무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당대표일 때도요. 강화도 경기 북부 수차례 가셔서 그 대남 그 괴성 방송에 대해서 수없이 민원을 듣고 그분들이 울먹이는 손을 잡아줬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행정명령 내리는 거죠. 그 지역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슈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 소리가 밤새도록 들린대요. 그게 파주 근처까지도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강화도는 더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직접 강화도에 가셨어요. 강화도에 가셔서 진짜 귀신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전쟁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경제를 망치고 대한민국 그 어떤 국민들의 삶을 망치는 행위예요. 우리 대한민국 강대국입니다. 체제 경쟁은 이제 끝났어요.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을 관리하고 낮춰야죠. 윤석열처럼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위험을 높여요. 맞아. 전쟁하고 싶어서. 이게 사람입니까? 사실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저런 짓을 했던 거니라서 더 소름 끼치는 거죠. 그래도 지금 주가 부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주가 부양이라는 게 뭐 주가 조작만 잡는다고 뭐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대북 방송 중단하니까 북한도 지금 오늘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그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고 주가도 올라가고 경제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음 주에 정세현 장관님 나오시겠지만 우리 아버지 나오신다. 정권 교체하고 처음으로. 네. 그때 정세현 장관 나왔을 때도 했던 방송이에요. 아까 김지호 대변인 이야기에도 그게 들어있는데
북한 총생산이 우리나라 국방비 반도 안 됩니다.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이가 무인기 등으로 북한을 자극했지만 북한이 대꾸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전쟁은 경제력으로 하는 거거든. 주한미군 없어도 우리가 이겨요. 북한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서 핵이 있는 것뿐이지만 본인들이 핵을 쓴다는 건 같이 망하자는 거니까 예외로 빼고 그런 상황이 되면 북한 입장에선 윤석열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뭐 포를 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나면 지들이 죽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장에서는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직 여러분들은 옛날 생각 안 바뀌어서 나 답답해 죽겠는데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형제가 있다고 쳐. 근데 형은 되게 잘 살아. 막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막 좋은 직업에 잘 살아. 동생이 약간 망나니야. 그럴 때는 살짝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 유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아마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안 할 거예요. 다만 당신들은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 미친 동생 하나가 술주정뱅이가 하나 있는데 가족이 들어왔고 가끔씩 돈 뜯어가잖아. 그렇게만 안 해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긴장 관계만 사라져도 주가 올라갈 거고요. 경제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 윤석열이는 내란용으로 북한을 선제 타격부터 시작했고 지금 그 지를 했던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엄청난 결정인데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못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사실. 맞아요. 저도 주식 산업에 종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삼성전자가 미국 회사였으면 지금보다 주가가 4배, 5배는 다 높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묻죠. 아니 왜 한국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주식이 낮습니까? 야, 너희 나라 지금 분단 중이잖아. 북한이 언제든지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맞아, 진짜 너희 나라 회사들 주식들 보면은 주식을 주주를 위해서 회사 운영하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재벌 오너가들을 위해서 회사의 가치를 과감하게 떨어뜨리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주식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두 가지 문제, 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고질적인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다. 이제 국장에 투자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얘기가 뭐 이번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봐도 나와요 거기에. 맞아. 드라마에도 예전부터 지적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아무도 못했어요. 왜? 재벌 눈치 보느라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 이겁니다. 야, 아무튼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이거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영구 집권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했던 새끼가 하나 있어요. 오늘 아크로비스타에서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던데 환장하겠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여러분들은 생각 한번 바꿔봐요. 뭐 트럼프가 뭐 저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가짜뉴스.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미국을 못 간다는 가짜뉴스. 근데 지금 이번에 이 트럼프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거 누군가가 통화해가지고 트럼프 바꿔준 거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내는 게 소위 우리나라 국부예요 아직도.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김지호랑 트럼프가 만나고 있는데 잠깐 바꿔준 거다 이런 미친. 어제 백악관하고 미 국무부에서도 공식 통화했다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예를 들면 쟤들은 싸움을 붙이고 싶은 거야. 트럼프가 이재명 싫어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 정도 되는 이상이면 트럼프도 시진핑한테 한국을 뺏기느니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위치가 달라졌다고. 옛날에 그 밀가루는 얻어먹던 그런 한국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에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있어. 일본은 사실상 망해가고 있잖아요. 일본 지금 엄청나게 심각해요. 현재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어요. 아직도 막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런 나라면 그걸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지. 그 트럼프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윤과 달리 이재명은 실용적 한국 중심주의, 트럼프 한국 존중하고 동맹국 중요성 인정해야 이런 기사들이 나온단 말이죠. 최승환 일리노이대 교수 같은 경우 이러잖아요. 이재명은 트럼프처럼 윤석열처럼 트럼프에 맞출 가능성은 낮아. 저 이야기는 뭐냐면 국익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야.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지.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뭐 무조건 채찍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탁 받아치면은 관세가 막 100몇 %였다가 갑자기 막 몇십 %로 낮아지잖아요. 원래 그런 캐릭터가 그래. 네. 그러니까 오히려
무조건 우리가 저 자세로 막 뭐 예전에 한덕수가 말한 것처럼 뭐 굴종식으로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 실용적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도 그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최승환 교수님이 쓴 그 칼럼에 그 기사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이재명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재명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대립적인 그런 관계를 풀려고 하죠. 일본과도 그래요. 일본과도 당초에 굉장히 사이가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 총리하고도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징용 보상 문제도 뭐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일이라 우리가 어느 정도 계승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고 있죠. 자, 중국하고는 어떻습니까? 에이펙에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졌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옛날처럼 쫄다구란 표현은 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지. 네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요, 저 이시바 총리 다음으로 시진핑 통화를 했고요. 예, 이름이 발음이 좀 그래 미안해요. 약간 노래신 것 같아. 윤석열식으로 한번 발음해 주세요. 거의 시바 총리. 근데 그 다음에 이제 4강 그래서 러시아 지금 푸틴하고는 통화를 안 한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건 뭐냐면은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평화적으로 만들어 놓는 건 우리의 고유 고문아니에요. 북한이 핵 갖고 있어서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요거를 윤석열이는 가치 해결한 이름으로 북한을 배제하고 일본과 미국에 딱 붙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얻는 이득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수출이나 줄어들었지. 그렇다 보니까 영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하고는 지금 쉽게 표현하면 푸틴이 침략자, 우크라이나 그렇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푸틴하고는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러시아에서 얻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봐봐. 북한 뭐 저 대남 확성기 방송 이거 안 하니까 뭐 니들이 중국에 붙을 거야 러시아에 붙을 거 하는데 러시아하고는 통화 안 하겠다는 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입장은 아니지만 러시아하고는 당분간 그렇게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게 이제 나토랑 또 연관이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영리한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저께 깜짝 놀랐던 게 대통령이 거래소 방문했던 거죠. 한국 거래소. 네. 와, 나 어제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김지훈 행복하겠어요. 그런 이재명과 일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 딱 앉아가지고 뭔가 아니까 거래소 직원들이 쩔쩔매는 거야.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당대표 됐을 때 제가 제안해갖고 제일 처음 간 경제 행보가 여의도 거래소 방문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때 갔는데 거래소에서 좀 대면대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동원해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 당대표가 가는데 그래가지고 막 교수도 막 섭외해가지고 막 거기서 질의응답하고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이해도가 높으니까 가서도 바로바로 이게 직문직답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원의 제안에 구체적으로 방법을 물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국가를 경영하려면 국가를 경영하려면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조금 과장해서 이등병으로 처음 군생활 시작한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 된 사람하고 비슷한 내공을 가지고 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당대표 3년. 맞네요. 이거 정치권에서 거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야. 거기다 누구 도움받아서 그 자리에 갔습니까? 그렇지. 변방삭도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 갔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부분 굉장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급에서 시작해서 차관까지 간 사람이다. 속이면 안 됩니다. 김지우 합격.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구수해서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당첨된 인간이잖아요. 뭘 잘 몰라. 그러니까 지가 아는 것만 갖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피셜만 갖고 모든 걸 대하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거래소 갔는데 주식값이 떨어졌는데 오늘만 해도 또 코스피 올랐지 않습니까? 2,920. 그러니까 좀 있으면 3,000 돌파했다는 얘기 금방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제 그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배당 촉진제라는 게 있어요. 저거는
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만 주가가 만약에 망하고 막 상폐되고 그러면은 그냥 손해 보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일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내 주가가 오르는 건 오르는 거고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 기업의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해줍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그 배당으로 생활비 할 수 있다. 기업들이 주가 올라가지고 오르는 경우 있지만 얘는 주가가 좀 오르면 저 마차님처럼 그거 있잖아요. 분할해가지고 액면 분할해가지고 왜 있잖아. 배터리 보고 샀는데 분할시킨다든가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주식 주주들한테 그 회사의 성과랄까 이익이 나면 여기에다가 배당을 해준다는 거. 이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했잖아요. 이게 터널링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회사법 배울 때 보면은 배당 성향이 선진국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러느냐? 오너들 때문이죠. 네. 우리 회사가 뭐 올해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원을 벌었으면은 이 100억 원 중에서 뭐 이제 뭐 갚을 거 다 갚고 남은 게 100억이다. 그러면 주주들한테 이거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50억 원은 오너랑 오너 가족들이 맞아. 뭔가 뒤로 어떻게 막 돌려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 주식 주주들한테는 50억만 남겨줘. 이러니까 이제 주가가 안 오르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배당으로 떠나고. 그냥 먹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좀 많이 갖고 있다가 네. 배당도 해주고 그러면 그게 쏠쏠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갖고 있으면은.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오너들이 이렇게 뒤로 빼먹는 거 이걸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도 이제 철저하게 잡겠다. 이걸 잡아가지고 오너들이 이상하게 뒤로 돌려갖고 막 해먹는 거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는 딴짓 안 하고 돈 번 거 정직하게 주주들한테 다 배당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상법 개정안도 지금 이제 곧 통과가 될 과정이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들 포인트만 잡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윤석열 때까지 그게 안 돼. 왜? 기존에 있던 대주주들 위주로 세상을 그래 바라보거든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은 마치 기업이 망하는 것처럼 거짓말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쉽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내가 부리는 노예들이에요. 대통령한테는 국민이 그럴 수 있고 기업들한테는 노동자가 그럴 수 있는데 표현이 나쁜 거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강해야 기업의 이익도 나고 대한민국 한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양극화를 막 심화시키려고 할 때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면 조금이라도 줄어듭니다. 그게 훌륭한 대통령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이 격차 해소, 공정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경제 철학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기업에 지원을 해줘서 경제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시장 질서를 얼마나 공정하게 유지시켜 주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가들이 예측 가능한 그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거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죠? 근데 이런 걸 조성했던 위정자들, 내각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때는 경제가 발전했고요. 자기가 뭐 진짜 신인 양 이거 지원하면 여기 잘 된다. 저거 지원하면 저거 잘 된다.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뭐냐면 스피드예요. 스피드. 어제 지금 불법 공매도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반 만에 금융당국을 소집해요. 하루도 아니고요. 4시간 반 만에.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저런 거예요. 물어봐요. 일단 비서한테. 이거 법 개정해야 되냐? 아닙니다. 시행령으로 하면 됩니다. 하면 바로 실시해버려요. 윤석열은 그거 아니잖아. 검찰개혁 법을 만들어놨더니 시행령으로 다 때려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차이예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었던 거죠. 지난 정부에서는. 여러분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윤석열이한테 주 땡땡 서울대 교수가 후쿠시마에선 폭발이 없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선 폭발이 없었다고 말하는 그 대가리가 윤석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라 했던 게 윤석열이에요. 이재명은 완벽하게 뭘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금방 맥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리고 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걱정되는 게 대통령실 여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고 어저께 밤에 늦게 보도가 나왔어요. 네, 걱정되더라고요 이거. 이거 대통령이 또 이제 여기 이제 걱정 빨리 회복해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이거는 문제야.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본인은 일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실 직원들이 쉬겠냐고. 아니 이거는 근데 파견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난 정부에서 이제 파견돼서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인수인계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새 정부에 지금 전달해야 될 것을 이 사람한테 너무 폭주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컴퓨터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실무도 잘 안 되고. 제가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정부 때 파견 온 공무원들은 하루 이틀 인수인계 해주고 원상 복귀를 했고 지금 새로운 공직자들을 파견받고 있는데 이번에 쓰러지신 분은 약간 특수한 경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인사 이제 국세청에서 파견 오셨는데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인사 검증을 할 때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세무 관련 자료들을 기본 밑바탕으로 다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일이 많은 게 인사 관련 업무인 거예요. 장관하고 차관하고 막 공무원들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이 몰린 거죠. 하루 이틀 만에. 그 자료를 다 내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과로를 하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었어요. 걱정하는 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40, 50대 아니잖아요. 이제 60대 들어섰잖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장기간 단식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과로다. 이미 과로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어쨌건 대통령실도 윤석열이 있을 때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무능해 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과로를 하고 있다. 놀랍다. 대통령이 일하는 자리였구나. 이렇게 지금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이게 거예요. 원래 뭐 양이 이끄는 사자 때는 뭐 오합지졸인데 이제 사자가 이끄는 양 때가 더 강하다. 멋있대. 사자가 이끄니까 양들이 다 사자가 돼가고 역시 있는 유능했던 검사 출신이 표현력이 안다는. 거예요. 유능해지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자부심 가집시다. 이런 거 있잖아. 그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 찍들은 좋겠다. 내가 찍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이재명이 대통령이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애견돼 있던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일 때, 민주당 당대표일 때 맞는 것마다 다 성공시켰을까? 이제 대한민국은 남았다고 보고.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뉴스가 너무 빠르게 나오니까 못 견디겠어요, 지금.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속보가 쏟아지네요.